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경남FC 새 대표이사에 축구 전문가도 전문 경영인도 아닌 경남도청 공무원 출신이 선출됐습니다. 프로구단 전문가가 봐도 어려운 판에 경선남도가 구단을 살릴 의지는 있는 것인지 시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울산 현대에서 6억 원대 연봉을 받던 김영광이 3분의 1도 안 되는 몸값에 경남으로 임대됐습니다. 주전에서 밀려 출장 기회를 잡지 못하던 점을 파고든 계약이었습니다. 중국 리그에 있던 스타야노비치와 조원희 등 대여급 선수들을 3분의 1 연봉으로 데려온 것도 이 같은 정보와 계약 노하우, 바로 프로구단 경영입니다. 일부 리그 기업 구단들은 이미 이 같은 전문가나 전문 경영인 체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1부와 2부 시도민 구단 12개 가운데서도 구단주인 시장이 사장을 겸임하고 있는 안양과 수원FC를 빼고 10개 구단 가운데 인천과 경남 2곳만 공무원 출신입니다. 그만큼 시대에 역행한다는 얘기입니다. 프로구단이 좀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데 해당 지자체나 정치적인 그 색깔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는 바람직하지가 않고 정책을 세우거나 구단이 꾸준히 나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구단 예산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는데 감독은 연봉 2억의 성리수당, 활동비, 차량과 집이 제공됩니다. 다른 2부 리그 감독들의 배 수준입니다. 경남FC 선수단 전체 연봉은 19억, 이 가운데 코칭 스텝 연봉이 5억을 차지합니다. 또 경남도가 만들어낸 사무국 체제는 경영홍보팀과 선수 육성팀, 경영홍보팀 직원 서너 명이 총무와 인사, 노무, 홍보, 마케팅까지 맡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 같은 경남도의 비상식적인 운영에 사무국 직원 대부분이 스스로 사표를 내고 떠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한 사람에 팀장 2사람, 직원들 몇 명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선수 관련해서 선수 계약할 선수 사고 올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전원 사표 제출, 구단 감사, 감독 선임, 대표이사 선임, 프로구단 전체 운영 청사진이 축구와는 거리가 먼 구단주 한마디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많은 시민을 태운 시내버스가 자신의 차량을 앞질렀다는 이유로 아찔한 보복 운전을 하는 장면이 블랙박스에 포착됐습니다. 시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시내버스의 난폭 운전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별다른 방책이 없습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로 위를 달리던 승용차 옆으로 시내버스 한 대가 접근하더니 차선을 조금씩 침범합니다. 버스는 대책도 없이 갑자기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어 아찔한 장면을 연출합니다. 버스가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에 승용차는 이곳까지 밀려와 보도블럭과 부딪힐 뻔했습니다. 깜빡이도 안 넣고 굉장히 타이트한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좀 많이 놀랐죠. 그냥 저도 확 차 세워가지고 한 대 때리고 싶죠. 1km 전 교차로에서 신호를 받고 막 직진하려던 시내버스 앞으로 이 승용차가 우회전하며 앞을 가로막은 것이 원인. 피해 운전자는 물론 탑승객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좀 양보하면 안 됩니까? 도로교통법상 아무리 난폭하게 보복 운전을 해도 교통사고가 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가해 버스 기사를 행정당국에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은 교육이 전부입니다. 5시간씩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 위반 사항이 드러날 경우에는 해당 기사님들을 불러서 교육도 집중적으로 개별적으로. 2013년 창원 지역 시내버스 업체의 운전자 교육 이수율은 39%. 삼진아웃제 같은 특단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변호사 업계의 불황으로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을 졸업하는 예비 법조인의 취업문도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지역에선 졸업생이 6개월 동안 인턴으로 일할 자리도 찾기 어렵습니다. 황현규 기자입니다. 올해 처음 마련된 지역 로스쿨 졸업생 합동 취업 박람회. 이력서를 든 예비 법조인들이 긴 줄을 섰지만 상담 받을 자리 곳곳이 텅 비었습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예비 법조인에 비해 이들을 원하는 법률사무소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스쿨 졸업을 앞둔 30살 이은수 씨도 진로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변호사로 입문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6개월짜리 인턴 자리마저 찾기 힘듭니다. 취업 박람회를 가보니까 저도 막상 급하지 않은데 가니까 이제 피부에 와닿더라고요. 이제 취직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인턴 후 정규직 변호사로 계속 고용하기가 부담스러운 지역 법률사무소에서 아예 인턴 채용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7년 320여 명 수준이던 부산 지역 변호사 수는 로스쿨 출신들이 가세하면서 지난해 580명으로 70% 넘게 증가했습니다. 반면 변호사 한 명당 월 평균 8건이 넘던 사건 수임은 지난해 4.8건으로 7년 사이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여기에다 지역대학 두 곳에서 매년 배출되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만 100명이 넘습니다. 지역에서는 그분들을 고용하는 형태로 흡수하는 것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법 쪽에선 로스쿨 졸업생들이 기업과 공공기관 등 법률 수요가 많은 현장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이번 주말 평년 기온을 웃돌며 공기도 한층 부드럽게 느껴지겠고요. 오늘 하늘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특히 오후 시간대는 기온이 11도까지 오르며 포근한 겨울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단 공기가 정체되면서 낮 동안에도 먼지가 뒤엉킨 안개나 옅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 비는 늦은 오후에 서부 지역부터 시작되겠고요. 밤에는 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은 최고 30mm 이상이 예상되고요. 오후부터는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은 구름 없이 하늘은 맑은 모습인데요. 곳곳에 안개가 끼면서 뿌였습니다. 오늘 동쪽 지역 오후에는 간간히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는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밀양은 영하 4.6도, 의령은 영하 5.2도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올라갑니다. 밀양의 낮 최고 기온 12도, 김해 11도 등으로 한낮에는 비교적 포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 종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밤부터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도 전반적으로 평년 기온을 웃돌겠는데요. 오늘 한낮 기온은 진주 11도, 사천 10도 등으로 꽤 온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비 예보가 잦겠는데요. 내일 늦은 오후부터 시작된 비는 월요일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다시 동풍의 영향으로 화요일 오후부터 수요일 오전까지 비나 눈 소식이 있겠습니다. 또 금요일에도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상남도가 FTA와 수입 개방에 경남 농어민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농어촌 진흥기금 350억 원을 저리 융자합니다. 경상남도가 지원하는 항목은 농자재 구입비와 유통, 가공, 판매, 운영자금 290억 원과 시설 확충자금 60억 원으로 경남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법인, 생산자 단체에게 지원하고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에 금리는 연 1%입니다. 경상남도 농어촌 진흥기금은 1995년도 이후 3만 2천 명에게 7,042억 원을 융자 지원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올해 경남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 자금으로 3,313억 원을 지원합니다. 경남 지역본부에 1,317억 원, 경남 동부지부에 1,280억 원, 경남 서부지부에 766억 원이 배정돼 지난해에 비해 2.9% 늘었습니다. 자금 신청은 매 홀수월 첫 영업일로부터 예산이 떨어질 때까지로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